배우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거속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만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경우예요. 자, 시간의 차이를 두고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지점에서 만났다면 결국에 두 사람의 뭐가 같다? 그쵸, 간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거 이용해서 식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거리의 차이를 두고 동시에 출발했다면 거리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동시에 출발했다는 건 결국에 두 사람의 시간이 같다라는 문제죠. 그쵸?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거속시 공식은 다 배운 거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거속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트랙을 도는 문제에 대해서 해볼게요. 트랙, 연못, 운동장, 호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만난다면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났다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간 거리,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합한 값이 결국에 트랙의 거리랑 같다라고 식 세우실 수 있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의 합이 트랙의 길이이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우시면 될 거고요. 자, 요번에는요. 만약에 같은 방향에서 돌다가 만난다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똑같이 만났다면 그죠? 요번에는 두 사람의 거리의 차가 트랙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두 번째를 쉽게 선생님이 예시를 들자면 A랑 B라는 학생이 달리기를 했다. 운동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기를 했을 때 자, A가 좀 더 빨리 달려서 막 달려서 B의 등을 톡 쳤어요. 자, 그렇다는 건 A가 B보다 한 바퀴 더 많이 뛰었다는 뜻이죠. 즉, 두 사람의 차이가 운동장 한 바퀴의 길이랑 같더라라고 생각하시면 트랙 문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물에 대한 문제예요. 자, 강물에 대한 문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배가 이렇게 쭉쭉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물이 내려오겠죠. 그쵸? 배가 올라가는데 물이 내려와.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깎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배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강을 따라 내려온다면, 그렇죠. 자, 배가 내려와. 근데 물이 같이 뒤에서 이렇게 속력을 밀어주네요.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더 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배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더한 값을 속력으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차, 터널에 관한 문제예요. 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개념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또 터널 문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면 자, 우리 터널에서 머리만 나왔다고 이 기차가 완벽하게 다 지나갔을까요? 아니죠. 자기 몸통만큼 한 번 더 나와서 완벽하게 빠져나와야 이 터널이 다 지나갔다라고 기차가 터널을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제 움직이는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서 자기 몸통을 한 번 더 더한 길이가 실제 거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다는 건 이 터널에서 머리도 나오면 안 돼.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실제 간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서 자기 몸통인 열차의 길이를 한번 뺀 거리가 실제 거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사람이 만나는 문제예요. 언니가 학교를 향해 분속 50m, 1분에 50m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를 향해 출발해서 두 사람이 정문에서 만났대. 자, 두 사람이 같은 데서 출발해서 같은 데서 만났네요. 그러면 두 사람의 뭐가 같다? 그쵸, 거리가 같은 문제더라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지수를요. 언니의 시간을 x, 동생이 걸린 시간을 y라고 했을 때 언니가 어쨌든 먼저 출발했으니까 언니의 시간인 x는 동생 y보다 24가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간 거리가 같다를 이용할 건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즉 언니의 속력과 언니의 시간을 곱해서 언니의 거리를 구한 값과 그 다음에 동생 속력과 동생 시간을 곱한 동생의 거리의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간법, 대입법 이용해서 x, y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즉 언니가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32분이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랙을 도는 문제예요. 아까 트랙을 도는 문제 했죠. 그쵸? 자, 민석이와 수연이가 둘레가 600m인 원 모양의 호수를 지나는 거예요. 자,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같은 방향이면 두 사람의 거리에 그렇죠. 차이였죠. 자, 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이고요. 트랙의 길이랑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면 그쵸.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었죠.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그쵸? 여섯 번째로 다시 만나기까지는 20분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미지수를요. 두 사람의 속력으로 놓고 자, 민석이를 속력 x, 그다음에 수연이 속력을 y라고 한다면 그죠? 자, 처음에 같은 방향이니까 30분 동안 간 같은 방향을 거리로 나타내면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30x와 30y인데 두 식을 뺀 값이 한 바퀴인 600m와 같고요. 자, 두 번째 식은요.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니까 둘이 더해야 되겠죠. 이때 20분을 갔으니까 20x와 20y를 더하는데 문제는 그 6바퀴를 갔다라는 거. 600m를 6바퀴를 갔으니까 이때 식을 3600이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간법, 대입법 이용해서 x, y 계산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민석이가 따라서 걷는 속력은 100이다 라고 식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람선, 그쵸? 강물과 배, 속력에 대한 문제예요. 자, 유람선을 타고 지금 우리는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자,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1시간 30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1시간 12분이 걸려요. 이때 정지했을 때의 유람선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속력을 모르니까 미지수를요. x, y를 물에서 정지한 물의 유람선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놓자라고 하시고요.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 x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y가 와서 물이 깎이네요. 그래서 이때의 속력을 x-y라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1시간 30분을 c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c로 고치면 60분의 90, 즉 약분해서 2분의 3이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속력 곱하기 시간, 즉 거리가 36이더라 해서 이렇게 식 하나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식은요. 내려왔어. 그러면 x에서 y가 내려오니까 속력이 증가하겠죠. 커지겠죠. 그래서 x, y를 둘이 더해서 속력을 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시간 12분도 c로 고치면 60분의 70이 약분하면 5분의 6일 거예요. 얘도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총 36km를 왔다라고 식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간법, 대입법 이용해서 이것도 계산을 하시면요. x, y 값 정리하실 수 있고요. 결국에 이때 유람선의 속력은 27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번 열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요. 700m인 터널을,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려고 해요. 자, 완전히 통과하려면 40초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1.5km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시간은 1분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죠? 터널이 완전히 다 지나가기 위해서 실제 가는 거리는 터널에서 자기 몸통만큼을 한번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터널의 길이에서 자기 몸통을 한번 뺀 길이가 실제 길이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터널의 길이, 기차의 속력과 기차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각각 미지수 x, y 정하시면 되고요. 자, 식을 세우면 완전히 통과할 때는 얘가 40의
시간을 x의 속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가는 거리가 40x인데 이때 보이지 않는 건 터널에서 자기 몸통을 한번 더한 길이 이렇게씩 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1.5km를 통과하는데 1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1분은 60초죠. 자, 60 곱하기 x. 그래서 실제 가는 거리가 그죠? 1.5km를 똑같이 미터로 만들어서 1500에서 그 다음에 자기 몸통을 뺀 거리, 즉 1500 마이너스 y이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식도요. 가간법, 대입법 이용해서 x, y 마저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즉 기차의 길이는 180m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한번 공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공식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유형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조금 더 쉽게 활용 문제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연립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